NUS 국립대학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몽선생의 Q&A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고에 재학하고 있는 17살 남학생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인데 입학 조건이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몽선생님. 자, 아무래도 10월 접수 시기가 다가오니 개별적인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냥 제가 NUS를 시작으로 NTU, SMU, SUTD 그리고 NUS 예일까지 합격에 중요한 키포인트를 영상으로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NUS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전 세계 11위 그리고 아시아 1위에 랭크된 명문대학교죠. 1905년도에 의과대학으로 출범해서 아시아 최고 종합연구대학으로 성장했고 약 3만여 명이 재학 중이고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캠퍼스 투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정말 압도적인 시설을 자랑하고 있죠. 총 11개의 학부 전공과 약 60여 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외 스페셜 프로그램, 복수 전공, 복수 학위, 그리고 해외 대학과의 조인트 학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 NUS 예일은 사실 단과 대학으로 NUS와는 아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NUS는 의대 법대가 가장 유명하고요. 한국 학생들은 사실 입학 케이스는 많지 않고 보통 상경 계열이나 컴퓨터 공학, 약학 등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NUS 입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로컬 전형하고 인터내셔널 전형. 자, 전체 정원 중에 약 80%가 이제 로컬 전형이고요. 그리고 약 20%가 인터내셔널 전형인데, 로컬 전형은 싱가포르 공립고 A레벨에서 약 70%가 먼저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폴리테크닉 전문대에서 편입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자, 인터내셔널 전형은 IB 기반의 국제학교, 그리고 A레벨, 아메리칸 하이스쿨, 아더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공립 학교로 구분을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20여 개 이상의 전형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형 관련된 이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떠도는 이야기 중에서 로컬 전형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 학생 비율이 좀 줄고 입학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NUS에 재학 중인 성준쌤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성준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립대 전형에서 한국인 입학 비율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체감하는 인터내셔널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한 1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인회에서 파악된 그 한인 학생들 숫자가 한 30명 내외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7, 80명은 적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증가를 많이 했네요. 네, 객관적인 수치 자체는 네,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현장 분위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전형이 무조건 축소된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NUS 입시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학력과 성적을 평가하는 정량 요소, 두 번째는 인터뷰, 자소서, 그리고 특별 활동을 평가하는 정성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별 경쟁률에 따른 지원 전략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만 아주 잘 파악한다면 합격에 아주 근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량 요소입니다. 정량 요소가 뭘까요? 정량 요소는 입학 사정관이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시험 점수를 말하고요. IB, A레벨, SAT와 AP 등의 점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졸업반 학력과 국가 소재지에 따라 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IB 전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IB의 경우에는 액추얼과 프리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1월에 시험을 보고 액추얼 그레이드로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3월에 우선적으로 오퍼를 받는데요. 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액추얼 그레이드를 선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프리딕 그레이드로 제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프리딕의 경우에는 SAT 점수를 대면 얼리 디시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액추얼 그레이드 점수를 제출한 후에 7월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대부분도 7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럼 SAT나 AP를 제출하면 유리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내 프리딕 점수를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파이널 점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IB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SAT나 AP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IB 점수를 더 높게 받는데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프리딕 점수로 의대를 접수하는 경우에는요, SAT 서브젝트 3과목이 필수이지만 SAT 서브젝트가 어떻게 됐죠?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큰 대안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안정적인 합격 점수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올해 21년 합격자들 중에서는 유독 43점에서 45점 고득자가 많았습니다. 자, 사실은 40점 초반대가 뭐 안정적인 점수다 이렇게 많이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또 학과별 경쟁률에 따라 또 워낙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뭐 설명회나 상담 때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자, IB는 사실 다른 시험에 비해 전공별로 요구한 학과목 조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잘 맞춰야 하고요. 학과별 경쟁률에 따라 변수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 지원을 잘 찾는 게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자, 사례로 42점의 안정적인 점수를 받은 학생이 1에서 3지망까지 1티어에 있는 경쟁력 높은 학과만 썼거든요. 그래서 불합격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반대로 41점을 받은 학생이 1지망에서는 상향 지원, 그리고 2지망에서는 적정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합격을 했어요, 2지망에서. 자, 그래서 결론은 IB 점수도 중요하지만 학과별 경쟁률에 따른 입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다음은 A레벨입니다. A레벨은 시험 결과가 8월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프리그레이드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 파이널 점수로 4과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NUS의 경우에는 원밴드 한 시즌에 본 시험만 인정하고 있고 리테이크 시험 점수는 또 제출이 불가능하죠. 자, 시험 기간은 edXL, AQA, 인터내셔널 A레벨 모두 인정이 되고요. 어느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합격 점수는 3A 스타 A가 대체로 안정적이긴 한데 또 1티어에 해당되는 경쟁력 높은 전공들은 지원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제가 올해 접수한 학생들 중에 3A 스타 A만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1티어 학과에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A레벨의 특이사항은 입학 지원 시 원보드만 사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 성적에 따라 또 여러 시험이 한 번에 표기가 돼 있으면 또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접수할 때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미국 국제학교입니다. 아메리칸 하이스쿨이죠. 아메리칸 하이스쿨은 미국 교육부에 인가된 모든 학교를 의미하고요. 인증을 받은 국내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보통 GPA 3년치 SAT 또는 ACT 라이팅 그리고 서브젝트 3과목을 요구를 하고요. SAT는 보통 최대 5년 점수를 인정을 하고요. 베스트 스코어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아메리칸 하이스쿨 전형에서 좀 특이사항은요. 현재 SAT 서브젝트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요. 제 사견으로는요. AP가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SAT로 접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득점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AP 옵션 스코어가 오히려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AP를 5과목에서 10과목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 적합한 AP 과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학과목 선정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것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전형은 아더 하이스쿨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자, 아더스에는 국내 일반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내 내신 점수가 평가 항목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수능이나 내신만으로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하이스쿨과 동일한 방식으로 SAT나 AP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고요. NT의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국내 수능이나 내신이 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NTU 설명할 때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국내 일반고 출신자들은 내신만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고요. 아메리칸 하이스쿨처럼 SAT나 AP 이런 시험 준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전형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공립고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자, 이 학교들을 졸업하면 별다른 시험 점수 없이 그 학력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의 내신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내신 기준 85%, 호주 고등학교는 ATAR 90점 이상, 뉴질랜드는 NCEA 레벨 3 엑셀런스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이 점수만 합격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SAT와 AP 시험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IB나 A레벨 아메리칸 하이스쿨 전형을 제외하고 뭐 국내 일반고나 나머지 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합격의 중요한 사항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성 요소죠. 정성 요소란 무엇일까요? 자, 이 기준에는 자소서, 인터뷰, 그 외 액티비티 활동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뷰입니다. NUS에서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전공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건축, 조경, 치대, 법대, 산업 디자인 전공이 필수이고요. 다른 전공은 랜덤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랜덤 요청은 주로 늦은 시기에 합격 발표를 받는 학생들이 해당되는데, 자, 올해 저희 상경 계열 지원자 중에 7월에 인터뷰가 요청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고요. 자, 그 다음 영어 시험입니다. 예, 정성 요소에서 영어 시험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어 실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랜덤으로 Qualifying English Test라는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은 합격자들에 한해서만 보는 영어 시험이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이번 연도에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 중에 시험에 응시하라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주로 이게 영어권 국가가 아닌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많이 요청이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소서와 액티비티 항목입니다. 자, 자소서는 일반적으로 2,000자 내외로 본인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용을 총 3개까지 기입할 수가 있는데, 그중 1개는 반드시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 내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리나 봉사활동, 기타 등등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옵션 사항으로 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성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NUS는 사실 지금까지 시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고득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점수는 그냥 자격 기준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정성 요소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서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소서보다는 액티비티 활동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액티비티 활동이 결국에는 자소서와 에세이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액티비티를 무조건 타이틀만 보고 문어발식으로 막 활동을 늘리는 거는 별로 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의 활동을 의미 있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게 해야 돼요. 가령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꾸준히 참여를 했는지, 뭐 듀레이션이죠.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롤 부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치먼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와 테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합격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학과별 경쟁률인데요. 아무리 내가 시험 점수가 높아도 경쟁률 높은 학과 위주로만 상향 지원에 내가 포커스를 둔다면 당연히 합격률이 쭉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NUS의 경우에는 총 5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통상 3지망 안에서 합격이 나오거든요. 제가 준비시키는 학생들은 대부분 1지망에는 상향 지원을 하고 2지망에는 적정 지원을 유사 전공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3지망에서는 뭐 그에 따라 뭐 하향 지원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합격은 의외로 2지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학과별 경쟁률에 따른 입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과별 경쟁률을 1에서 3티어까지 제가 자세히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상담 신청하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NUS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이미 사실 10년 이상 동안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만큼 자신의 가치와 우수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NUS는 사실 그런 우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알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꼭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10에서 11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시험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은 의미 없는 타이틀만 가져갈 게 아니라 가치를 입증해낼 수 있는 꾸준함과 역할, 그리고 얻은 성취 위주로 활동을 하면 자소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국립대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제가 뭐 설명회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겠고요. 오늘 내용 정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은 NTU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모두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